만약 제가 운행 중이던 비행기가 흔적도 남기지 않고 허공으로 사라졌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공상과학 소설에서 나온 말처럼 들리죠. 하지만 이것은 허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MH370 실종의 오싹한 현실입니다. 2014년 3월 8일 보잉 777기종인 말레이시아 항공 MH370편이 베이징으로 향하는 쿠알라룸푸르를 이륙했을 때였습니다. 승객들과 승무원들 중 각각 그들만의 이야기와 꿈 그리고 목적지를 가진 29명의 영혼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그 비행기가 레이더에서 사라지면서 수년 동안 세계를 혼란스럽게 했던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를 뒤로하고 그것은 또한 지표면에서 사라졌습니다. 광범위한 수색 작업과 조사에도 불구하고 그 비행기와 탑승자들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습니다. 이 사건은 항공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로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로 역사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라진 비행기 MH370의 이야기입니다. 통신 끊김과 미스터리. MH370은 말레이시아에서 출발해 중국으로 향하던 도중 비행기 통신이 끊겼습니다. 이 순간 이후 비행기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는데요. 그 비행기와 마지막으로 알려진 교신은 겉보기에는 일상적인 항공교통 통제 장치와의 교환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고 없이 항공기의 위치를 전달하는 장치인 트랜스폰더가 꺼졌습니다. 이것은 예정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고 그 후 비행기는 미리 작성된 항로를 벗어나기 시작했으며 의도된 경로를 극적으로 벗어났습니다. 통신시설에 있던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고 몇 초가 지남에 따라 탑승자들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일상적인 비행을 세상을 놀라게 할 불가사의로 바꾸기 충분했습니다. 교신은 침묵했고 트랜스폰더는 어두워졌으며 그 비행기는 항로를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MH370은 레이더로부터 사라집니다. 이는 여러 가설을 낳았는데 테러, 파괴, 기체 고장 등 다양한 이론이 나왔습니다. 먼저 비행기 통신 끊김의 원인에 대한 여러 가설이 나왔는데 이러한 가설 중에는 정전, 고의적인 통신 차단 또는 기술적인 결함 등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MH370의 통신 끊김 이후의 비행 경로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미스터리가 펼쳐집니다. 비행기는 예상된 경로에서 벗어나 인도양의 깊은 해역으로 향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수십 미터 이상의 심해로 유명하며 이는 수개월에 걸친 해저 탐사를 필요로 하였고 그 결과로 발견된 정보는 여전히 미스터리의 베일을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라진 비행기의 흔적. 비행기의 통신이 끊긴 후 가장 혼란스러웠던 점 중 하나는 비행기의 잔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사라진 이후 수백 명의 인명과 많은 비행기 파편을 예상했지만 몇 주 동안 수색이 진행된 끝에 발견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는 해양이 깊은 곳이라 수색이 어려웠고 실제로 파편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 큰 미스터리를 낳았습니다. 전 세계의 당국들이 시간과의 경쟁에 내몰렸고 실종된 여객기의 위치를 찾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으로 자원을 모았습니다. 지도를 그려보고 남중국해로 떠나봅시다. 처음 이것이 수색의 주요 초점이었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온 배들과 항공기들이 물을 샅샅이 뒤지며 매일 새로운 희망과 절망의 물결을 몰고 왔습니다. 하지만 광범위한 수색 노력에도 불구하고 물들은 침묵을 지키며 실종된 여객기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초점이 옮겨졌습니다. 말레이 반도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사이의 좁은 범위의 물인 말라카 해협이 다음 관심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 해협 역시 비행기 행방에 대한 단서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다국적의 수색 노력은 실망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수색은 위험한 날씨와 깊은 바다로 유명한 지역인 인도양 남부의 광활한 지역에 도달하면서 확대되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위성들의 시선과 국제 수색팀들의 주의 깊은 눈 아래에서 수색은 계속되었는데요. 비행기와 인마르사트 위성 사이의 신호인 악수가 감지되었을 때 희망의 섬광이 우리를 계속해서 당황하게 했습니다. 이 희미한 전자 속삭임은 그 비행기가 원래의 항로를 벗어나 방향을 선회했음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이 신호들 역시 수수께끼였고 풀리지 않은 질문들의 더미를 증가시켰을 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실종된 비행기의 일부분으로 확인된 잔해들이 먼 해안으로 떠밀려와 MH370이 정말로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다는 가시적인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들의 파편들은 별 위안을 가져오지 못했죠. 조종사의 행동. 해당 비행기를 조종한 조종사 이름은 GHARI 아마드 샤입니다. 그는 경력이 풍부한 조종사로 알려져 있었으며 많은 항공 패턴 경험을 갖고 있는 베테랑 조종사였는데요.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그의 행동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러 가설 중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 중 첫 번째로 조종사가 의도적으로 비행 경로를 변경했을 가능성입니다. 조종사가 정상적인 비행 경로에서 벗어나 동쪽으로 향한 사실은 여러 이론을 촉발시키기에 의심스러운 정황일 수밖에 없는데요. 비행기의 전체적인 행동 패턴은 기존의 비행 계획에서 의도적으로 벗어난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의문은 조종사의 의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안타깝게도 MH370 비행기 사건에 관한 조종사와의 교신 내용은 공개된 자료가 없다고 하네요. 통신이 끊겼으니 교신 내용이 존재할 수 없겠죠? 조종사는 이 비행 경로 변경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남기지 않았고, 통신이 끊긴 이후의 비행에서도 그 목적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이론 중 하나는 의도적인 행동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인데, 조종사가 의도적으로 통신을 차단하고 비행 경로를 변경한 이유는 여러 추측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가설이 사실이라면 그는 대체 왜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기술의 한계. MH370의 비행 경로 변경은 레이더 및 통신 기술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통신이 끊긴 후 비행기는 예상 경로에서 벗어나 인도양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기술력으로는 기존의 레이더 시스템은 이를 정확하게 추적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사건의 실시간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수십 미터 이상의 해저 심해에서의 수색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인데요. 블랙박스의 신호 수신이 한정적이었고, 수심과 지형의 복잡성으로 블랙박스 발견이 수개월에 걸친 어려운 작업이 되었습니다. 비록 현대 항공 기술은 발전하고 있지만 해양의 깊은 곳에서의 정확한 위치 파악과 통신이 끊긴 비행기의 추적은 기술적인 한계에 부딪힌 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MH370 항공편의 여러가지 루머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언론들은 꽃을 피우기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 루머는 대표적으로 테러와 관련된 것이었는데, 초기에는 비행기가 테러 공격을 받았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정보가 없었기에 이는 단순한 루머에 불과합니다. 사후 조사에서도 테러와 관련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두 번째로 비행기 승무원들에 대한 루머가 퍼졌습니다. 특히 위 언급드렸던 조종사에 대한 음모 이론들이 돌았던 내용과 비슷할 수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었고 승무원들의 배경 조사에서 이와 관련된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러 루머들은 사건 초기 혼란을 증폭시켰으며 사실과 다른 정보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 혼란과 불안을 유발했습니다. 이러한 루머들은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정확한 정보 전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 MH370은 계속해서 세상을 당황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보잉 777의 사라진 행동은 항공산업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고, 수많은 안전 개정을 촉발하고 끊임없는 탑찾기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상업용 항공기의 실시간 추적 시행부터 조종사의 정신건강 점검 강화에 이르기까지 그 산업은 진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탑승한 승객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이 미스터리는 그들의 상실에 잊혀지지 않는 메아리며 시간이 치유할 수 없는 상처입니다. 그렇다면 MH370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아마도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